아저씨가 제 아버지예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저를 보지 않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래 준비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 혼자 사귀어온 것이, 28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이, 저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맞아. 두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를 꺼내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54살입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 그림만 보다가 친구 승환이한테 끌려 강릉 경포대에 왔습니다. 쉬러 왔다고 했어요. 그냥 바다나 보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못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뺀 여자를 거기서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눈을 보고 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눈매가 저와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여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 아이가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친구한테 몰래 부탁했다는 걸, 28살짜리가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직접 오지 않고 친구한테, 그게 얼마나 긴 고민 끝에 나온 말인지, 얼마나 많이 망설이다 꺼낸 말인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처음으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겁쟁이였어요. 좋아합니다. 30년 전에도 좋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공방 땅을 3년째 노리던 남자였어요. 그 여자 옆에 자연스럽게 서는 남자였습니다. 오래된 자리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흔들렸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승환이 예약한 곳은 경포대 해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11월이었어요. 성수기가 끝난 강릉은 조용했습니다. 해수욕장 파라솔대는 다 걷혀 있었고 백사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파도만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낮고 무겁게 밀려오다 모래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오고 부서지고 다시 오고. 서울에서 2시간 반을 운전해 왔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깨가 내려갔어요. 오래 들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승환이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으면 이번 연휴도 서울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미술 준비물 챙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죄책감을 안고. 승환은 차 문을 열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야,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혼자 좋아했어요. 저 사람은 어딜 가도 저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0년 넘게 봐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50이 넘어서도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파도를 봤어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주머니로 먼저 갔어요. 10년 전에 끊었는데도 이 손버릇은 안 없어졌습니다. 뭔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마다 손이 먼저 주머니로 갔어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였습니다. 공방 입구에서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었는데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손에 흙 자국이 있었어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11월 오후 햇살이 옆에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 비단에서 눈과 주름이 조용하게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깎아낸 것이 아니라
세월이 새겨놓은 얼굴이었어요. 서 있는 자세가 단단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그 단단함이었어요. 예약하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어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모래 위에 박힌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30년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 30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없어지고 24살이었던 때로 곧장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윤서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봄이었어요. 미술 실기실 앞 복도에서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은 과였어요. 같은 조가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학기를 사귀었어요. 함께 걸었던 교정, 실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스케치하던 시간, 비 오면 들어가던 학교 앞 작은 카페, 그 기억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얼굴 안에 헤어지자고 한 건 저였어요. 거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겁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저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았어요. 재능도 있고 단단하고 빛이 났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으면 제가 작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물러났습니다. 비겁하게. 그 이후 30년이었어요.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중학교 미술 교사가 됐고 교실 안에서 그림만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마다 실기실 창가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 옆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얼른 묻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눌러놔도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변 도예 공방 주인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흙 자국이 있는 손으로 승환이 옆에서 말을 쏟아냈어요. 여기 바다뷰 맞죠? 도자기도 하세요 하면서 윤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윤서 씨가 저를 딱 한 번 봤어요. 1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알아봤다는 걸.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빠지는 것처럼 짧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마음이 가라앉는 소리였어요. 지금은 심장 소리와 섞여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방은 작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창틀에 손을 걸쳤어요. 승환이 침대에 드러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야, 사장님 좀 괜찮지 않냐? 근데 눈이 좀 슬프더라.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고 짭짤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었어요. 아래 백사장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오고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 파도는 30년 전에도 저랬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동안에도 여기 파도는 저렇게 왔겠구나. 윤서 씨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겠구나. 혼자. 그 생각이 드니까 창틀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윤서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밥상이었어요. 생선구이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 소박했는데 정성이 보였습니다. 승환이와 이거 완전 집밥이다 하면서 수저를 집었어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저는 그 뒤에 대고 물었습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윤서 씨가 저를 봤어요.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아들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들, 28이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덧붙였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지 않고 저는 수저를 들고 그 말을 가슴 안에 넣었습니다. 28.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승환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꾸준했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28. 30년 전 헤어진 해가 제 나이 24이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무서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승환이 이불을 끌어당기다 말고 낮게 말했어요. 아, 응, 저 아들 눈매. 너랑 똑같지 않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고 부서지고 다시 오고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그랬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어요. 승환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찼습니다. 11월 강릉 새벽 바람이었어요. 얼굴을 쳤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 씨였어요.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흙을 돌리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왔겠죠. 저 때문에. 저도 잠이 안 왔으니까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 옆모습을 봤어요. 흙이 손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라왔다 내려가고 좁아졌다 넓어지고 그 손이 오래 저희를 해왔다는 게 보였어요. 능숙하고 조용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돌렸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마당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서핑 슈트를 걸치고 있었고 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파도를 타고 막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온몸에 바닷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부엌 안에서 윤서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씻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반복해온 대화 같았어요.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낯선 손님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짧았어요. 눈인사 한 번 하고 돌아서면 그만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에서 멈춰버렸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의 얼굴인데 내 얼굴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매였습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꼬리가 살짝 내려오는 방식, 시선이 닿을 때의 무게감. 오래 본 것 같았어요. 거울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아래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야, 내 아들이에요. 윤서 씨가 말했어요. 저를 보지 않고 국을 저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어요. 민준이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 너비가 저와 같았어요. 걸음걸이가 저와 같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기 속도가 있는 걸음이었어요.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셋이 앉았어요. 민준이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그 방식이 저와 같았어요. 국을 먹고 나서 잠깐 멈추는 타이밍도
윤서 씨가 가르친 게 아닐 거였습니다. 그냥 저한테서 온 거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 없는데, 피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안 떨게 하려고 꽉 쥐었어요. 승환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이었어요. 분명히 오후였습니다. 승환이 시내 나간다고 나갔어요. 윤서 씨는 공방에서 작업 중이었고 저는 혼자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를 봤어요. 생각이 많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옆에 서더니 바다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한참이 지나서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 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오래된 상자에서 봤어요. 어릴 때 몰래요. 엄마 대학교 때 사진인데 남자가 같이 나와요. 파도가 방파제를 쳤습니다. 그 사람 눈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넘겼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눌렀어요. 근데 어제 아저씨 보고 나서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버지예요? 파도가 크게 왔어요. 방파제 위로 포말이 올라왔다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포말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맞아.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를 꺼내는데 28년이 걸렸어요.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두 번, 세 번 쳤습니다. 민준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참고 있는 사람의 턱이었습니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천천히. 한마디씩.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을 때, 학교 행사 때 아빠 칸 비워놓을 때.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아버지 욕을 안 했어요. 사정이 있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만 했어요. 손을 방파제 난간에 올렸습니다. 잡을 힘이 없었어요. 그냥 얹었습니다. 지금 와서 원망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28년 동안 혼자 사귀어온 것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한테 잘해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그 말이 파도보다 크게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끄덕이는 것만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장화 소리가 방파제 위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파도가 계속 왔어요. 오고 부서지고 다시 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대신 가져가게 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승환이 일찍 방으로 올라갔어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승환도 알았어요. 자리를 비워준 거였습니다. 공방 불빛만 남았어요. 윤서 씨가 물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 입구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들어와도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윤서 씨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윤서 씨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직접 마주 앉는 건 불빛이 낮았습니다. 그 불빛 안에 윤서 씨 얼굴이 있었어요.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재원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예요.
윤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두 손을 보면서 운동의 날이었어요. 아빠들이 다 나왔어요. 민준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냥 혼자 달리기 뛰었어요. 1등 했어요. 결승선 넘고 나서 관중석을 봤는데 윤서 씨가 멈췄습니다. 저한테 손 흔들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8살짜리가 아프지 않은 척하는 웃음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민준이 재우고 처음 울었어요. 소리 안 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봤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이 너무 작았어요. 이 사람이 혼자 버텨온 것 앞에서 미안하다는 세 글자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윤서 씨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론 안 울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민준이가 느끼니까. 그 애는 벌써 다 느끼고 있었을 텐데 저까지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 씨 두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윤서 씨 손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다 힘이 빠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흙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 혼자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윤서 씨 눈물이 한 줄 더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빠르게, 익숙하게, 오래 혼자 울어온 사람이 눈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목소리가 다시 평평해졌어요. 그 평평함이 더 아팠습니다. 울다가 금방 다시 단단해지는 사람. 오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 윤서 씨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도 놓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이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불빛이 낮았어요. 그런데 그 낮은 불빛 안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랬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승환이 먼저 내려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일어나는 녀석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말이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 녀석은 눈 뜨자마자 말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승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승환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지방 출장 오다가 강릉 들렀어. 우연히 밥집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이 윤서 씨였어. 알아보고 말 걸었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얘기 나왔어. 그때 민준이가 18이었는데 딱 봤을 때 알겠더라. 승환이 창문을 봤습니다. 눈이 너랑 똑같더라. 그 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서 씨한테 물어봤어. 강민우 아들 맞냐고. 처음엔 부정했어. 2번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답이었지. 승환이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어요. 그때부터 연락하고 지냈어. 나는 윤서 씨는 내한테 알리기 싫어했어. 내 삶에 끼어들기 싫다고. 민준이도 잘 크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그냥 두라고 했어. 저는 식탁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올려뒀어요. 근데 작년에 민준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승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연락을 했냐고 물었더니 엄마 핸드폰에서 봤다고. 오래된 번호 같아서 물어보고 싶었다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대놓고 묻진 않았어. 근데 그 목소리가 야. 승환이 멈췄어요.
27짜리 목소리가 아니더라. 오래 혼자 사귀어온 사람 목소리였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내가 짠 게 아니구나.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승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뒷목을 극적였어요. 민준이가 부탁했어. 아버지를 한 번만 데려와 달라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긴 싫고. 근데 한 번은 보고 싶다고. 승환 눈이 빨개졌어요. 외면했습니다. 28짜리가 아버지 한 번 보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데리고 오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승환이 일어섰습니다. 빈 커피잔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계단 위로 멀어졌습니다. 그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가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직접 오지 않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게 얼마나 긴 고민 끝에 나온 말인지, 얼마나 많이 망설이다 꺼낸 말인지 눈물이 났어요. 창문 너머 파도가 왔다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파도를 오래 봤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말을 파도 소리 안에 혼자 묻었습니다. 승환이 떠나고 나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오후 서핑을 나갔어요. 공방 안에 저와 윤서만 있었습니다. 윤서는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불편할 때 물레를 돌린다는 걸 며칠 사이에 알았습니다. 저는 공방 입구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물레 소리만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윤서 씨, 제가 불렀습니다. 물레가 멈췄어요. 윤서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눈이 조용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알고 있다. 승환이 떠나고 나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오후 서핑을 나갔어요. 공방 안에 저와 윤서만 있었습니다. 윤서는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불편할 때 물레를 돌린다는 걸 며칠 사이에 알았습니다. 저는 공방 입구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물레 소리만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윤서 씨, 제가 불렀습니다. 물레가 멈췄어요. 윤서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눈이 조용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미 준비된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저 아이 맞죠? 윤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네. 한 글자였어요. 그 한 글자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레도 없고 파도 소리도 없었어요. 그 한 글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8년이었습니다. 민준이 세상에 나온 것도, 걸음마를 뗀 것도, 학교에 들어간 것도, 서핑을 배운 것도,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승환한테 부탁을 한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어요. 윤서 씨,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한 번만 말해줬어도. 윤서가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번호 눌렀다가 끄는 게 3번이었어요. 그러다 번호를 지웠어요. 먼저 간 사람한테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뒤는요. 윤서가 잠깐 멈췄어요. 그 뒤엔 민준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있으면 됐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온 끝에 나오는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서 앞에 섰어요. 윤서가 저를 올려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겁쟁이였어요. 윤서 씨가 저보다 잘 살 것 같아서 먼저 물러났어요. 집안 때문도 아니었고 거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작아서였어요. 그게 30년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더 묻어뒀어요. 윤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았어요. 낮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원망했어요. 나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편했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미워할 수 없으니까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말이 조용하게 왔습니다. 잊으려고 했어요? 윤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저도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봄마다 생각났어요. 경포대 올 생각은 못하면서 생각은 했어요. 그게 비겁한 거라는 거 알아요. 생각만 하고 찾아오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왔어요. 늦었어요. 한참 늦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윤서가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뭔가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 그렇게 컸어요. 단단하고 좋은 사람이 됐어요. 윤서 씨 혼자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제가 없는 자리를 혼자 다 채운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 상상했어요. 밤새 했어요. 윤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울었을 날들이 생각났어요. 민준 재우고 난 다음 운동의 날 밤 아무도 없는 공방에서 물레만 돌리던 새벽들이 제가 없어서 생긴 빈자리가 그 자리를 이 사람이 혼자 메운 것들이 윤서 씨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좋아합니다. 30년 전에도 좋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 이게 진짜예요.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더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한 발 다가갔습니다. 윤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흙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30년을 혼자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윤서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쥔 채 천천히 안았어요. 윤서가 굳었습니다. 어깨가 딱딱해졌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힘이 빠졌어요.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 손이 제 등에 닿았어요.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떨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는데 춥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따뜻해서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윤서가 먼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가 풀린 얼굴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엄지로 눈물 자국을 닦았어요. 윤서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눈이었어요. 30년 전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마를 맞댔어요. 윤서 눈이 감겼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다 저는 조용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윤서가 피하지 않았어요.
짧았습니다.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30년이 다 있었습니다. 못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야 된 것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떨어지고 나서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는데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있었어요. 마당 쪽이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서핑보드를 옆구리에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어요. 들어오다 봤겠죠. 우리 둘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금, 그런데 분명하게 그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단단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참으면서 억누른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민준이 보드를 세워두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말고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28년이 있었어요. 엄마 혼자 버텨온 28년을 이제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그 한 번의 끄덕임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윤서가 그 문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파도가 왔다가 부서졌어요. 왔다가 부서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서핑을 나갔어요. 윤서 씨는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어젯밤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윤서 씨 손을 잡았을 때, 이마를 맞댔을 때, 그 짧은 입맞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이 처음으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윤서 씨 계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어요. 윤서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봤어요.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도 아닌데 편하지도 않은 그 두 가지가 섞인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저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단정했어요. 비싼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목시계가 컸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속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 냄새가 났어요. 지나다가 들렀어요. 오다가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준비된 웃음이었어요. 윤서 씨가 어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짧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 씨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어요. 투숙객이에요. 손님이세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대진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선박이래요. 오래된 인연이에요. 윤서 씨랑. 오래된 인연. 그 말이 평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진 씨가 윤서 씨 옆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그 자리에 서왔던 것처럼 어깨 거리가 가까웠어요. 윤서 씨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게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괜찮아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윤서 씨가 대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둘이 공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 씨가 들어가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평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진 씨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윤서 씨가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윤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제 앞에서 웃었던 것과 같은 웃음인지 다른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구분하려는 제가 이상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왔다가 부서졌습니다. 어제는 저 파도가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파도였어요. 차갑고 무거운 파도였습니다. 대진 씨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도요. 윤서 씨가 속초에서 살아온 15년. 저 없이 살아온 그 시간 안에 저 남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졌어요. 어젯밤 잡았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진짜인지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파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대진 씨가 돌아가고 나서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서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드를 세워두고 수도가에서 손을 씻었어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바다를 봤어요. 오대진 씨요. 3년 됐어요. 우리 공방 땅 사려고 처음 온 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 개발하려는 거예요. 펜션 단지 짓는다고. 처음엔 사업 제안이었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자꾸 와요. 과일 가져오고 밥 먹자 하고. 사람이 안 팔리니까 사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민준이 말하는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이 화를 오래 눌러온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엄마가 그래요. 모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이 조용하게 왔습니다. 윤서 씨다웠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30년 전 제가 먼저 떠났을 때도 재호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대진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어요. 공방 앞 평상에 윤서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공방 창문 안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대진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게요. 윤서 씨 앞으로 딱 계약해드립니다. 윤서 씨가 서류를 봤어요. 손으로 짚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나왔어요.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윤서 씨가 오래 써온 말 같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대진 씨가 웃었어요. 한 발짝 가까이 앉았습니다. 윤서 씨, 여기 혼자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거 팔고 서울 가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이 움직였어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어요. 대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윤서 씨 옆에 섰습니다. 대진 씨 맞은편에. 대진 씨가 저를 위아래로 봤어요. 당신이 뭔데요? 그 눈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윤서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진 씨를 봤어요.
이 공방은 안 팔립니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낮게, 그런데 분명하게. 대진 씨 눈이 가늘어졌어요. 당신이 뭔데요? 이 사람 옆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걸. 대진 씨가 웃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 서류를 접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그 말만 하고 일어섰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진 씨가 떠나고 나서 윤서 씨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보면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저는 그 옆에 섰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오래됐어요. 저 사람이 오기 시작한 게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얘기만 했어요. 근데 자꾸 오더라고요. 뭔가를 가져오고 밥 먹자 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윤서 씨가 멈췄어요. 불편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혼자 있으면 자꾸 그걸 잊어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오래돼서 잘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오래됐다는 말.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하는 말이었어요. 오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돌볼 틈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없어서 생긴 일이었어요. 저는 윤서 씨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불편하면 말해요. 제가 들을게요. 윤서 씨가 저를 봤어요.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말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들을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때 공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공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대진 씨가 떠나는 것도 봤고 제가 한 말도 들었겠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달랐어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아까 방파제에서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엄마한테 잘해줘요. 부탁하는 끄덕임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어도 되겠다는 끄덕임이었어요. 확인이 끝났다는 끄덕임이었습니다. 민준이 공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윤서 씨를 봤습니다. 윤서 씨가 민준이 들어간 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섰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어요. 지금 이 순간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왔어요. 크고 느리게 왔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히지 않고 백사장 위로 조용히 올라왔다가 빠졌어요. 그 파도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그랬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윤서 씨가 차렸습니다. 생선구이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였어요.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녁과 달랐어요. 똑같은 밥상인데 달랐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집었어요. 저도 집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말이 없는데 어색하지 않은 밥자리가. 민준이 생선을 발라 윤서 씨 앞에 놓았어요. 엄마 가시 조심해요 하면서 윤서 씨가 알아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저도 된장찌개를 윤서 씨 쪽으로 당겨줬습니다. 윤서 씨가 저를 봤어요. 괜찮아요. 했습니다. 아, 됩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윤서 씨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민준이 봤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요. 참다가 못 참은 웃음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 소리내어 웃는 게 이 며칠 사이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더 오래됐을 거였습니다. 단단하지 않은 웃음, 억누르지 않은 웃음, 그냥 나온 웃음. 그게 처음이었어요. 8살 운동의 날 이후로 처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 씨 눈이 젖었어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을 봤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다 들켰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윤서 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그냥 여기 있다고. 그 뜻으로. 민준이 그 장면을 봤어요.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저와 같은 자리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민준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내일 서핑 가르쳐 드릴게요. 아저씨, 아저씨. 그 호칭이 아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라고 불러줬어요. 등을 돌리지 않고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알겠어. 제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났어요. 윤서 씨가 앞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 바다가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적이 없었는데 낮게 말했어요. 저만 들을 수 있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제일 아프고 제일 따뜻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며칠 짐이었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이 공방을 나가는 것이 무거운 거겠죠. 공방에 들렀습니다. 윤서 씨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업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흙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찻잔이었어요.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가 하나였어요.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 앞에 섰습니다. 이거요. 윤서 씨가 물레를 멈췄어요. 손잡이가 하나예요. 왜요? 윤서 씨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천천히.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붙이려고요. 나중에요? 윤서 씨가 그 찻잔을 봤어요. 오래됐어요. 저거 10년 됐어요. 만들다가 멈췄어요. 손잡이 하나 붙이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못 붙였어요. 왜요? 윤서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혼자 드는 찻잔이라서요. 손잡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봤어요. 10년 동안 손잡이 하나로 서 있었던 찻잔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나머지 하나를 기다리면서 내가 붙여도 돼요? 윤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30년 전과 같았어요. 22살의 실기실 창가에서 저를 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윤서 씨가 물레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반 옆 작업대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흙 한 덩이를 꺼냈어요. 작은 덩이였습니다. 손잡이 하나 붙일 만큼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 흙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흙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까 무게가 느껴졌어요.
작은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 씨를 봤어요. 윤서 씨가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잘 붙여요. 짧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 이제 됐다는 것이,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당에서 민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서핑보드 꺼내놨어요. 바람 좋아요. 하면서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같은 걸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셋이 해변을 걸었어요. 민준이 앞서 걸었습니다. 서핑보드를 옆구리에 끼고요. 파도를 보면서 걸었어요.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윤서 씨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파도가 왔습니다. 11월 경포대 파도였어요. 크고 차가웠습니다. 백사장을 쓸고 갔어요. 물러갔다가 또 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교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수업이 있었어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서울에서 현실만 살았는데 지금 이 현실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윤서 씨가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가 대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윤서 씨가 말했어요. 다음엔 언제 와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요. 윤서 씨가 잠깐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다음 주는 빨라요. 저는 윤서 씨를 봤어요. 30년 늦었으니까요. 이제 빠르게 가도 되지 않아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요. 며칠 사이에 그 웃음이 달라졌어요. 처음 봤을 때는 없었던 웃음이었습니다. 억누르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눈에 담았어요. 가져가야 하니까요. 서울까지. 앞에서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파도 들어오는데 뭐해요 하면서 우리 셋이 뛰었습니다. 파도를 피해서 웃으면서요. 그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된 거였어요. 30년이 지나고 28년이 지나고 긴 시간이 쌓인 끝에 그냥 된 거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속초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교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보다가 봄이 오면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셋이 파도를 피해 뛰던 그 장면이. 그리고 이번엔 묻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어요. 때가 된 거였습니다. 피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아이도 저도 이제야 때가 된 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오래전 두고 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고 사귀어온 것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도 됩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됩니다. 좋다고 말해도 됩니다. 경포대 바다는 11월에도 파랬어요. 그 파란 빛 안에 3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끝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